회전근개 근육 파열은 적재적소에 발견이 되고 봉합할 수 있을 때 내 것을 봉합함으로써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깨에 통증이 있고 팔을 들어 올리실 때 불편한 증상이 있으시다면 꼭 가까운 정형외과에서 확인을 받으시고 내 것을 봉합할 수 있는 정도에서 치료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디세상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신지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회전근개 근육 파열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은 회전근개 파열이 가장 악화됐을 때 마지막에 해볼 수 있는 수술 방법으로서 인공관절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술 방법에 앞서서 먼저 회전근개 근육 파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회전근개 근육은 어깨뼈에서 시작되는 근육으로서 팔을 들어 올리는 근육 중에 하나인데요. 팔뼈에 붙어있는 힘줄 부분이 해지면서 건병증 단계를 거치고 건병증이 더 심해지면서 일부분이 파열되는 부분 파열을 거치게 되면서 구멍이 나는 전층 파열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전층 파열이 되게 되면 결국은 수술적인 봉합을 통해서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전층 파열도 찢어진 범위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1cm 미만의 경우는 작은 파열, 3cm 미만을 중간 파열, 5cm 미만을 큰 파열, 5cm 이상을 광범위 파열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5cm 미만까지의 파열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봉합을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5cm 이상의 광범위 파열일 경우에는 회전근개 근육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근육이 퇴축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원래 위치까지 힘줄을 잡아당겼을 때 힘줄이 제 위치까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봉합이 어려운 파열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합이 불가능한 정도를 MRI 상에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5cm 이상의 광범위 파열이거나 아니면 근육의 퇴축 정도가 50% 미만으로 많이 줄어든 정도일 때는 회전근개 근육을 봉합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회전근개 힘줄을 봉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일을 많이 해야 되거나 젊은 나이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능을 회복하고 기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근육을 이용해서 회전근개 근육의 역할을 대신하는 건의전술을 하거나 상부 관절막을 재건을 해줌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어깨를 쓰더라도 팔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대체를 해서 수술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고령의 경우에는 회전근개 근육이 파열됨으로 인해서 기능을 못하고 그로 인해서 관절염이 진행할 수 있고 통증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깨에서 하는 인공관절 수술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회전근개 근육이 파열이 됐을 때는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는 인공관절 수술 방법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역행성 인공관절 수술 방법이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팔뼈의 관절면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고 어깨뼈의 관절면이 이렇게 오목하게 생겼습니다.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은 이 두 가지를 방법을 이렇게 바꿔서 수술하는 방법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술하는 이유는 회전근개 근육의 기능을 다른 근육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보완된 인공관절 수술 방법인데요. 회전근개 근육의 역할은 팔을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겉에 있는 삼각근이라고 하는 근육과 회전근개 근육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팔을 들어 올리게 됩니다. 회전근개 근육이 파열이 된다면 팔뼈의 위쪽을 덮고 있는 회전근개 근육이 뒤쪽으로 딸려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회전근개 근육의 또 다른 기능인 팔뼈를 이렇게 눌러줌으로 인해서 어깨의 관절을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구조가 깨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팔뼈가 위로 상승하게 되고 겉에 있는 삼각근과의 그 상호작용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은 방향을 반대로 돌림으로써 겉에 있는 삼각근의 길이를 좀 더 늘려주게 하는 방법으로 디자인이 되었고, 디자인된 인공관절 수술을 했을 때 회전근개 근육의 역할을 대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회전근개 근육이 파열이 되신 분들 중에서 파열 정도가 심하지 않은 분과 고령인 분들 중에서 회전근개 근육이 광범위 파열 이상으로 파열된 케이스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편의 환자분 케이스 사진들은 회전근개 근육 파열이 심하지 않은 50대 환자분의 사진이고요. 왼편에 있는 사진은 70대 이상의 고령의 환자분이고 회전근개 근육이 광범위 이상 파열이 진행되신 분의 케이스입니다. 두 분의 케이스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엑스레이에서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50대 환자분의 엑스레이는 뼈 모양이 특별히 크게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반대쪽에 있는 70대 분의 환자분은 어깨뼈가 동그란 모양으로 변형이 되어 있으면서 위쪽에 있는 견봉이라고 하는 부분과 팔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MRI 사진인데요.
오른편의 회전근개 근육 파열은 대략 1cm 안쪽으로 작은 파열에서 중간 파열 정도 사이즈로 보입니다. 왼편에 있는 환자분은 회전근개 근육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광범위 파열이 MRI상에서 보이게 됩니다. 실제 근육의 퇴측 정도를 보면 중간 파열 정도의 회전근개 근육 파열에서는 퇴축 정도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왼쪽의 사진처럼 광범위 파열이 있게 되면은 위쪽에 있는 극상건과 극하건의 근육량이 줄어들어서 90% 미만의 근육량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70대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근육을 봉합할 수 없는 상태이면서 어깨 관절의 안정성이 무너지면서 팔뼈가 위로 상승하고 그로 인해서 위쪽에 있는 뼈와 팔뼈의 관절 부분이 자꾸 부딪히면서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 환자분의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하게 되었고 다음과 같은 엑스레이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원래 모양과 반대의 모양으로 관절의 모양이 구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회전근개 근육 파열은 적재적소에 발견이 되고 봉합할 수 있을 때 내 것을 봉합함으로써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파열 정도가 퇴행성으로 진행됐을 경우에는 파열의 진행 속도가 상당히 늦고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약간 아픈 정도에서 불편한 정도의 증상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내가 파열이 됐는지를 모르고 지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봉합하기 어려운 단계까지 가게 되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증상이 발생해서 검사를 했을 때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나이를 고려했을 때 고령인 경우 관절염이 진행했을 경우에는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어깨에 통증이 있고 팔을 들어 올리실 때 불편한 증상이 있으시다면은 꼭 가까운 정형외과에서 확인을 받으시고 내 것을 봉합할 수 있는 정도에서 치료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